아,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다들 탱코어랑 또 행동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코어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좀 준비했고요. 뭐 간단하게 준비한 거라서 뭐 그렇게 깊이 있진 않아요. 코어 이제 성공 부제로 성공의 제1을 원칙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탱코어를 시작하기 전에 코어란 부분을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코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심부, 그리고 핵심, 원칙, 가치, 신조라는 뜻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코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탱코어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10가지가 있고, 원래는 이제 8코어부터 시작해서 9 그리고 10코어까지 이제 성장이 된 건데, 일단 그룹 파트, 그러니까 좀 성장될 수 있는 파트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책 읽기, 강의 듣기, 미팅 및 세미나, 그리고 제품 애용, 그리고 퍼포먼스, 우리가 이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데모, 그리고 STP, 그리고 상담, 신뢰 쌓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9코어, 10코어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과 운동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1번부터 8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치면, 이젠 저 9번과 10번 부분이 이 모든 것들을 좀 대변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책 읽기는 우리가 이제 탱커를 할 때 그냥 책 읽기가 중요해라는 일단 이런 개념보다는 이 책 읽기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제 사고의 틀을 깨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것들은 대부분 내 경험과 익숙했던 것들, 내가 살아왔던 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데, 이 책을 다양하게 읽다 보면은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어떤 사고의 틀을 깰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우리 오전에 그 스폰서님이 이제 진행하신 북미팅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을 선정해서 같이 읽음으로써 팀과의 생각을 정렬하고 복제를 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간접 경험.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미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써놓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지만 어떨 수 있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차원적 배움은 일단 지식을 채울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암의 수준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2차원적으로는 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차원적인 배움 통해서 내가 내 상황이 어떻게 판단되고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의 부분, 그 현실적인 점검, 아까 영상에 봤을 땐 메타인지 같은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어주고, 그 3차원적 배움은 이제 인간적인 성장. 그래서 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배움은 책이 선정될 때 조금 다르게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준을 두면,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인문학 책을 서적을 추천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식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되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뭐 5년 후 나의 미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 현실을 점검할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느 정도 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전달하고 팀이 커져고 있을 때쯤에는 이제 내 내면 인간적인 성장을 위한 뭐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서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책 읽기도 이렇게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나눠서 책을 추천해야 된다는 부분 좀 알고 책 읽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식과 지혜의 공존이라고 해서 내가 읽는 책들, 뭐 지금 선정된 책이 뭐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라고 치면 그 안에 있는 지식들, 그들이 향후에 보는 2022년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는 그런 지식들을 배움으로써 내가 내 비즈니스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부분을
융화시켜서 내 비즈니스에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책 읽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성장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의 듣기예요. 저희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마인드를 세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아직 처음 해보지 않았던 것, 이미 이루고 달성한 사람들의 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경험했고 그 결과를 내기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강의 듣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잠재의식이 심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듣는다는 건 내가 놓친 부분들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잠재의식을 위해서 매일 강의 듣기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모닝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감각 또는 간접적으로 진짜 하우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해본 것들을 강적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랑 더 뭐 심화돼서 하우투 아이디어.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경험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봤으니 당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공유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강의 듣기에 가장 전 좋은 부분은 어떤 강의를 듣든 결국엔 같은 강의여도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스토리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명단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연차가 오래되고 좀 익숙하게 이 뉴스킨을 접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연차가 오래되다 보면 가로막히는 부분이 명단의 확장이 갑자기 탁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되겠다라는 어떤 명단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망 사업자를 찾게 해준 매칭되는 이 강사 그들과 매칭 포인트를 찾으셔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 이 강사의 강의 들었을 때 훨씬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 또는 감동이 오겠다 또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라는 부분을 매칭 포인트를 찾으셔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리크루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미팅 및 세미나 가장 이제 BGS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일단 팔로우십은 곧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십 하는 것들이 곧 내 파트너가 보고 또는 내가 이 팔로우십을 하는 동안 배우는 모든 미팅 시스템들이 나중에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다시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은 시스템에서 계속적으로 팔로우십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학습하셔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나만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발전시키고 싶은 방향들을 잘 융합하신 다음에 내 그룹과 내 조직을 키워나갔을 때 더 큰 미팅과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오늘 같은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배우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내가 배운 것을 또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미팅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해서 리더로 성장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원하는 건 패시브 인컴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패시브 인컴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저희 제품이 너무 좋고 자동 리오더 시스템인 ARO 같은 경우는 어떤 자산을 구축하는 어떤 실질적인 유통 시스템이라고 치면,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조직을 확장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은 이 미팅이라는 가장 코어적인 핵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복제해 나가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배우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구축이 가장 핵심 코어입니다. ARO나 자동 결제나 뭐 택배 배송 이런 것들은 본사가 해주는 하나의 결제, 유통의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판매, 유통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를 확장시켜서 이런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배우고 확장하고 노하우를 전파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핵심 코어가 이 미팅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제품명인데, 이 제품명을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나 또는 이제 쇼더 플랜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판매 목적을 두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용 목적을 두고 해야 되고요. 저희조차도 가끔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팔려나가고 그게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려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마케팅에 의해서 판매되는 것보다 내가 왜 사용했는지, 내가 사용해서 어떤 것들이 만족되었는지의 부분을 목적을 두고 전달해야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구매하고 사용하시는 매니아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이 사용 목적을 두고 사용한 나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제품 애용의 핵심적인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마케팅은 느낌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낀 대로 전달하고 그 전달했던 것들이 유통이 돼 가지고 캐시백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제품 애용의 거의 핵심적인 어떤 단계를 밟아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기 쉽죠. 내가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으니까 이 제품을 공부하고 팔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어.'라는 것을 비포 애프터를 만들고 나시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도 가능하고 이 자체가 비포 애프터 자체가 그냥 마케팅의 하나의 일환으로 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게 복제 확장이거든요. 반복돼 가지고 뭔가 복제되고 확장되고 이게 돌아가야지만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나와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TR 라이트를 경험해 봐야지만 TR 라이트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피부가 좋지 않았던 피부가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만 나와 같은 소비자들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달하실 때 그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내가 경험했던 부분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를 만들 수 있는 소비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확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돼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에너지가 확장되니까 이 제품 애용이 어떻게 보면 내 비즈니스의 가장 원큐 아까 저희 그 비전의 포커스 그러니까 비전의 어떤 멘트의 순서가 바뀐 게 아마 훌륭한 제품이 먼저 튀어나온 이유가 '제품을 통해 사업이 확장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임원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꿨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타 네트워크와 정말 차별화되고 구분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참 신기하게 느끼는 게 뉴스킨을 그만둬도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은 거를 많이 보면서 결국 이 회사가 더디지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훌륭한 제품 우리는 생산해낸다. 그리고 그걸 믿고 비즈니스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의 제품 애용을 우리가 탱코할 때 가장 가볍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부터 시작된다는 걸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데몬스트레이션인데 데모라고 많이 부르죠. 저희가 이제 제가 스키를 타고 수영을 많이 하는데 이때도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즉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는 증거를 들거나 또는 보여주거나 입증하는 것.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증명해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데몬스쿨 해가지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오류가 어느 부분에 생기냐면 배운 걸 해보는 건 정말 좋은데 해볼 때 내가 경험을 해본 것을 해봐야 돼요. 그냥 배웠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뭐 A부터 Z까지 해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보면서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나한테 잘 맞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결국엔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바디바디 테스트를 할 거야. 내가 아니면 뭐 화이번의 테스트를 할 거야. 이런 것도 내가 우와, 내가 신기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경험해봐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이 해서 저런 효과를 봤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이템을 잘 보여줬을 때 정기 구매를 연결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정기 구매 통해서 소개 명단, 매니아를 확보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아이템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데몬이라고 하면 예전엔 데몬 스쿨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1시간, 1시간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과 우리가 한 번 만나서 뭔가를 하나의 한 큐에 끝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잦은 만남을 통해 자주자주 봐가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오늘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도 템포를 미루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는 루미스팔 보여줬어. 다음번엔 부스트를 보여줬어. 다음엔 갈바닉 보여줬어. 다음에 뭐 클레이펠 보여줬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제품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 아이템을 보여줄 수 있는 만남을 스케줄을 계속 잡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을 쓰시면 훨씬 더 유대를 만들어내는 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스케줄이 많이 꽉 차 있어서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걸 한 번에 많이 진을 빼는 것보단
작지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한 관심. 그러니까 소비자는 즉 결국엔 처음에 장착할 때까지는 결국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품이 정말 좋지만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TV든 뭐 인터넷이든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의 제품이 좋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빨리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한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도록 이 제품을 온전하게 잘 체험하고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컨택을 해줘야 되고, 그들이 그 정착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되게 소모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반복적인 데몬스트레이션과 잦은 만남 그리고 관심이 쌓였을 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매니아로 거듭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생 쓸 자산을 구축하는 데서 굉장히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계획에 맞춰서 아이템 보여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인 컨택을 하시면 이 사람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쉬워요. 첫 만남 땐 이 사람 날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뭘 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좋은 현상은 이 사람이 결국 그때 돼서야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것 때문에 불편했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나는 내 삶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 많이 느끼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컨택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진짜 니즈를 꺼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섯 번째 사업 설명 STP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쇼더 플랜이라고도 부르죠. 쇼더 플랜은 즉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플랜을. 그러니까 쇼더 플랜은 말 그대로 플랜을 보여주는 건데 그 플랜을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성공을 이 사람이 원하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원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원치 않는 사람한테 기회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잦은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 투잡이 됐든 아니면 본잡이 됐든 아니면 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든 그 기회라는 건 우리가 뉴스킨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기회를 보여주는 행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쇼더 플랜은 단순히 내가 우리 회사 이래요라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기준점이 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뉴스킨의 전문가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모든 회사를 다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단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왜 다른 네트워크보다 뉴스킨이 더 우위에 있고 이게 더 기회가 되고 당신한테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사람한테 각 환경에 맞는 제안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맨날 밤 일을 하는 사람한테 밤에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 사람의 시간, 이 사람의 기회, 이 사람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환경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많은 키워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 읽기랑 강의 듣기를 많이 하시다 보면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우리가 요즘에 쓰는 뭐 용어로는 패시브 인컴, 내가 자는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을 만들 수 있어. 이런 키워드들 있죠. 사람들한테 굉장히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만 아는 용어가 아니라 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많이 얘기하시면 훨씬 더 사업 설명에 도움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뉴스킨 용어를 완전하게 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러지라든지 뭐 뉴욕 증시라든지 뭐 그 다양한 우리의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용어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용어가 궁금해질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와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용어를 완전히 정복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택의 대상은 필요한 것만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환경에 맞게 제한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은 그걸 다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투잡이 필요해? 왜 투잡이 필요해? 그럼 투잡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이 투잡에 왜 뉴스킨 좋냐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얘기하셔야 되고, 결국은 그들이 적극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더 알고 싶어서 나한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내용까지 다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 나 얘랑 얘기 못 하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작은 마음이라 들게 되면 그다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 필요한 얘기만 할 수 있도록 많이 말을 줄이는 편이에요, 사업 설명하러 갈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 설명할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담입니다. 이 상담 파트를 왜 제가 이제 성장 부분이 아니라 그 성과 부분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 봤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스폰서랑 이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그냥 내가 막 지금 갖고 있는 뭐 막 불만, 뭐 고민 이런 걸 막 풀어 놓는 어떤 장이 아니라요. 사실 상담이란 파트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한테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나.'라고 고민했을 때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 파트너가 저래요, 저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걸 해야 될까요?"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만 상담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 상담조차도 원하는 성공을 이룰 때까지 지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폰서 말에 예스할 수 있도록 소통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바보같이 예스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내가 아마 좋은 질문을 갖고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한다고 하면 스폰서는 그 좋은 질문에 맞는 답을 해줄 거예요. 그때 되면 정말 예스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고민들을 상담하려고 가져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요청했다면 그 사람의 뭐 제안해 준 방법이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예스를 하고 해 보고 나서 그다음 피드백을 다시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말에 예스 한다고 이제 써 놓은 거고요. 오직 비즈니스에 관한 것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비즈니스 때문이 생기지 않은 일도 이 비즈니스 때문에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내가 뉴스킨을 해서 생긴 일이 아닌데 뉴스킨 때문에 생긴 일인 것처럼 상담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상담해야 될 부분과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나의 능력이고 나의 또 트레이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그렇게 상담을 받아봐야지만 내가 나중에 파트너를 상담할 때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상담 시 존중과 예의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의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의 약속 시간, 또는 이 사람한테 어떤 경청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지 않으면 그냥 살풀이만 하다 끝나는 상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본 베이스를 꼭 갖추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를 보여야 돼요. 내가 상담받는 게 당신이 나한테 해 주는 얘기가 나의 성공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 상담이 의미가 있고 스폰서도 파트너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는 적용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실수는 해도 좋습니다. 단 반복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것들을 실수했을 때 그걸 반복해서 하면 스폰서도 사실 상담할 때 더 이상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 상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뢰 쌓기예요. 이 신뢰 쌓기는 어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신뢰 쌓기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긴 시간을 쌓아야지만 신뢰가 쌓일 것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론. 근데 사실 신뢰 쌓기는 오히려 되게 짧은 시간에 주는 어떤 한 이미지 때문에 신뢰를 쌓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표정이랑 옷차림이랑 자세, 태도, 지식을 갖추시는 게 중요해요. 내 말 한마디만 봐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춘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경험과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그래서 그 단축을 하기 위해서 내 표정, 옷차림, 자세, 태도, 지식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성공 마인드를 갖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을 비춰줘야 돼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보여도 이 사람의 눈에는 에너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열정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도 하여금 느껴지게 되고, 아, 참 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뭘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춘 상태로 가시길 바라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 예뻐지세요, 뭐 몸이 좋아지세요라는 그런 되게 일차원적인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보고 싶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매력 있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언어, 표정, 그리고 느낌, 그리고 뭐 이런 지식들을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표현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주 단촐한 얘기로 어떻게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면, 사장님들이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매력인지 분석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 매력적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상대방의 생일 프로필, 요즘에 카카오톡이 너무 좋은 게 프로필 변경조차도 새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프로필 변경된 사람들은 업데이트돼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생일이란 프로필 변경 또는 인스타에 피드가 올라오는 걸 통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걸 피드로 올린 이유가 있거든요. 나 관심을 바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음식 먹었어? 관심 가져줘. 나 이렇게 팩했어? 관심 가져줘. 나 이번에 머리 했어? 관심 가져줘.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 피드라는 건. 그래서 그러면 그 피드가 올라올 때 우리는 훨씬 비즈니스하기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을 이미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나 이런 거 필요해라고. 그럼 그 필요에 맞는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프로필 변경인데 되게 잘 어울려. 인스타 피드 올랐을 때 그 피드에 맞는 적절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저를 기억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여지고 싶은 나를 메이킹 하시면 돼요. 나. 사람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자꾸 메이킹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주면 멋있어지면 되고, 내가 예쁜 사람처럼 보이면 예쁘게 메이킹하면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꼭 만드신다면 메이킹 하시면 실을 쌓을 때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노출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드를 자주 올리라는 거, 내가 뭐 어떤 부분에서 계속 나를 노출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아마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하나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피드나 올려놓고 그냥 덜렁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셨을 때 신뢰가 가시던가요?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 봐야지만 그 사람이 정직하고 뭔가 성실하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뉴스킨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계속 하는 게 저는 나의 신뢰 쌓기의 하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신뢰 쌓기 중에 하나는 경험이에요, 경험. 이 경험은 신뢰의 다른 말이라고 하는데, 나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의 신뢰감을 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부 컨설팅을 해, 건강 컨설팅을 해.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하였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례만 듣고 있어도 이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초짜인 느낌보다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나의 경험을 계속 쌓음으로써 그 사람한테 내 경험을 계속 말해주는 건 하나의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비즈니스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9코어와 10코어 부분을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서 1번부터 8번까지 얘기했던 부분의 코어들이 사실 이제 이 9코어에 젖어들어야 돼. 이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니까 이제 화상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SNS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1부터 8까지의 코어들을 결국은 9 코어에 녹아내지 못하면 사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나인코어에 꼭 녹여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그 나인코어에 다 녹였는데 이 사람 실제로 만났는데 건강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거마저 진짜 거짓이 될 수 있고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피드를 봤던 것보다 더 건강해 보여, 더 에너지가 넘쳐 보여라는 부분을 이 탱코어 마지막 10번째 코어인 운동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항상 갖추고 계셔야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탱코어를 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코어는 경기 전 운동선수가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나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한 경기는 하나만 하다. 제가 운동을 해왔지만 전 전문적으로 선수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운동을 하려면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고 코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어차피 100점 100패예요. 그냥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코어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통해서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이겨내서 탱코어를 잘 만들어내시면 아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멋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치열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이 부분을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강의도 할 거고 다른 사람한테 나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노하우 또 나의 인생을 들려주게 되는 날이 올 건데 치열해야지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추억이 됐을 때 나 그랬어, 정말 힘들었어 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에 전달할 수 있을 때 웃으면서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탱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